어쨌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뽑고 리뷰 쓰고 뽑고 하니까 리뷰가 갑자기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리뷰 막 쌓고 있는데 갑자기 한 달인가 그 사이에 40몇 등이 갑자기 쭉 올라가가지고 결국 1등까지 갔어. 제 컨설팅이 거의 200만 원까지 하는데 네. 거기에 1% 가격으로 이 책을 보신 분들한테만 플레이스 점수를 내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오, AI요 또? 네, AI로. 우와. 핵심은 TSC VAS. 이건 뭐 플레이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 오프라인 가게가 있으면 다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으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플레이스의 시조새, 플레이스의 암모나이트, 플레이스의 공룡급, 화석급이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레이스의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사실 플레이스라고 하면은 은코치님을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아, 좀 쉽지 고맙습니다. 않은데 지난 7년간 900건 정도 넘는 컨설팅 하셨고 요즘 현장에서도 사장님들 많이 만나고 계시고 또 최근에 책도 하나 내셨는데 사실 이게 2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컨설팅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다 압축해서 넣어 놓으셨잖아요. 책값이 얼마죠? 책값이 19,000원입니다. 와, 드디어 책을 내셨네. 예전에 전자책도 20만 원 가까이 하지 않았나요? 전자책이 159,000원. 근데 전자책 내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자책은 약간 따라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 요거는 그냥 우리 사장님이 스스로 이걸 보고 내 가게에 맞게 셀프 컨설팅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한테는 꼭 필요한 책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현장에서 사장님들 뵈면 어떤 하소연들이 좀 많은 것 같으세요? 일단 제일 많은 게 대행사를 쓰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런 분이랑 아니면 1페이지에 올라는 갔는데 갑자기 2페이지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막 오픈하시고 열심히 하려고 광고비 많이 쓰고 하는데 실제 매출로는 이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 마지막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좀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상위 노출이 일단 됐어요. 그게 큰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작은 키워드라도 내가 한 달에 500건에서 1000건 정도 조회가 있는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이 됐는데 매출은 그대로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도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소비자의 이유가 있어요. 손님이 예전에는 순위를 보고 많이 클릭을 하고 그렇죠. 방문하는 게 영향이 컸어요. 근데 지금은 순위보다는 오히려 지도를 보고 많이 가든지.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1페이지에 있는 가게는 다 건너뛴대요. 그것도 광고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사실 다 광고는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 다 광고잖아요. 안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얼마 전 라이브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혹시 지금 이제 식사하시고 만약에 근처 가서 우리 커피 한잔 하려고 그러면 근처에 있는 카페 검색해서 지도로 들어가냐 순위를 보고 선택하냐 하니까 첫 번째 라이브에서는 80%가 지도를 보고 간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50대 50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 통계를 보면 네이버 지도 유입이 50% 넘는 가게들이 많아요. 와, 그러면 거의 지도로 유입되기 때문에 순위가 이제는 순위는 아무 소용없고 한여름 더워 네. 죽겠는데 네. 1등에 있는 카페가 있어. 그 카페 눌렀더니 걸어서 15분이래. 가겠냐고요. 이제 곧 여름인데 그렇겠네 진짜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열어서 지금 요 근처에 있는 카페 중에 이렇게 탁탁탁탁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 괜찮은 곳을 네. 찾아서. 그런 경향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순위가 1페이지인데 2페이지 떨어졌어요. 저 1페이지 다시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1페이지에서 2페이지 떨어졌을 때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냐? 비슷하대요. 그러면 예전에는 2페이지 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냐? 네. 그럼 그때는 1페이지 올랐을 때 그럼 매출이 얼마나 올랐냐? 비슷하대요. 재밌는 게 그분도 예전에 그 2페이지 아래로 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차이가 많이 난대요. 실제로 고객들은 1페이지만 보지는 않아요. 않기 때문에 실제로 2페이지까지 있어도 괜찮다. 근데 2페이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선택받을 가능성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의 2페이지까지는 들어갈 수 있도록 2페이지는 노력은 해야 올라가야 되는 거고 된다. 굳이 1페이지까지 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거나 하는 거는 안 해도 크게 무방할 수 있겠다. 가성비가 안 맞죠. 봐, 여러분 벌써 지금 포인트가 나왔죠. 이 데이터가 사실은 감으로 하는 데이터가 아니고 은코치님, 은 대표님이 실제로 현장에서 맞닿으면서 수백 명을 컨설팅하면서 나온 수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오늘? 시작부터 확실히 암모나이트급의 그 인사이트와 통찰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러면은 예를 들면 플레이스에 접속자가 1000명이 들어오나 2000명이 들어오나 3000명이 들어오나 매출 변화가 없는 매장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나 접속자 수가 이렇게나 늘었는데 1.5배나 늘었는데 매출이 왜 비슷하지? 라고 하는데도 그럼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들의 오해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착각이고. 왜냐하면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래요. 노출이 늘면
늘면 유입이 늘면 매출이 느는 거는 아예 전혀 관계 없다는 건 아닌데 예전에는 상위 노출되고 사람들 많이 보여지면 당연히 매출이 올랐던 게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게 일단 소비자들이 좀 변했고 첫째, 둘째로는 우리가 노출이랑 매출이 있거든요. 두 개는 다른 거예요. 근데 노출을 만들어내는 거는 네이버가 하는 거죠. 우리가 네이버 로직을 연구하고 네이버가 알고리즘이 어떻게 바뀌었네, 뭐가 업데이트 됐네, 로직이 변했으니 이걸 뭐 빨리 찾아서 뭐 해야 되네. 힘들고 이거는 어려워. 네이버를 보는 거죠. 이걸 왜 하느냐? 노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매출은 고객이 만들어내요. 그거는 전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환. 실제로 플레이스 노출돼서 우리 매장에 클릭해서 실제로 매장에 방문해야 비로소 매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노출에서 전환이 돼야 매출이 만들어지는데 전환은 고객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간다고 마음 먹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건 네이버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네이버만 보고 있으면 매출이 안 올라. 내가 네이버 로직을 공부할 게 아니라 고객을 공부해야죠. 여기서 또 끝났네. 근데 아무리 아무도- 유입이 많아도 네. 사실은 고객을 공부하지 않으면 전환까지는 가지 못한다. 와, 확실히 진짜 이 시조새는 다르네요. 네이버를 자꾸 다들 공부하는데 고객을 공부해야 되는데 고객을 그럼 어떻게 좀 공부해야 이 전환 설계라고 말씀하셨던 전환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10년 전 고객이나 지금 고객이나 맛있는 거 좋아하고 남들이 가서 좋다 그러면 거기 가고 똑같아요. 근데 바뀌는 건 네이버가 바뀌는 거지. 근데 네이버가 어떻게 바뀌느냐? 뭘 보고 바꾸냐는 거예요. 네이버가. 손님을 보고. 저 고객을 보고 와. 바꾸는데 야, 미쳤다. 네이버는 고객을 보고 바꾸는데 왜 우리는 네이버를 보고 자꾸 뭘 바꾸려고 와. 하냐고. 그냥 고객만 보고 있으면 네. 알아서 네이버가 맞네. 이쪽으로 오는데 우리도 손님을 공부해야 된다. 손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꾸다고 해놓으면 네이버가 바꾸는 대로 우리는 그냥 맞춰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진짜 이 플레이스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진짜 이 정도면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 지금 찝어주셨어요. 지금 초반부터. 그러니까요. 그 이번에 책에서 네.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TSC VAS VAS. 6단계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 행동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해외에서 이제 대기업 브랜드들, 뭐 애플, 나이키 뭐 이런 회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근데 정작 그런 교수나 똑똑한 사람들이 자영업자를 위해서 안 뭔가 만들죠. 만들어주진 안 않아요. 만들지.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해봐도 우리 자영업자와 딱 맞는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냥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그게 TSC VAS. 그러면 여기서 T는 뭐예요? T는 트리거입니다. 예를 들면 오전 11시에 배고프다. 어떤 신호가 오죠. 너 제주도 갔는데 너무 이뻐. 다음 주에 제주도 한번 가볼까? 이게 다 트리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은 S. 서치를 하는 거죠. 서치. 검색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열어서. C가 뭐냐면 컴페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밌는 게 일반적인 그런 소비자 행동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이 광고를 하잖아요. 그 광고를 한다는 가정하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자영업자들은 사실 대기업처럼 그렇게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일단 비교를 당해야 돼요. 고객들한테. 그럼 비교를 해요. 고객들이. 그다음에 베리파이라고 해서 검증을 해요. 비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합니다. 비교 단계는 뭐냐면 내가 한 10군데를 쓱쓱 봐요. 그중에 한 3군데, 4-5군데 클릭해보겠죠.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 클릭해요. 거기서 꼼꼼히 보기 시작해요. 꼼꼼히 막 리뷰도 보고 그쵸? 막 최신순도 보고 추천순도 네, 보고. 그 행동 경제학에 보면 이제 사람의 뇌는 시스템 1이랑 시스템 2로 나눠진다고 해요. 데니얼 카너먼이 얘기했던. 맞아요. 시스템 1 같은 경우는 그냥 직관적으로 예를 들면 3 곱하기 3은? 아이, 잠깐만. 9. 아이씨. 그거 바로 나오잖아요. 나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된 것 같아. 근데 33 곱하기 33은?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머리가 돌아가기 그쵸, 시작하죠. 이게 시스템 2. 컴페어 단계에서는 비교 단계에서는 시스템 1이 작동을 해요. 아하. 직관적으로 보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 사진만 보고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클릭하는 거죠.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그냥 클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괜찮은 것 같네.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스템 2가 꼼꼼하게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베리파이 검증에서는 시스템 2가 꼼꼼하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달라야 돼요. 접근법이. 다르구나. 대응 전략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네, 두 개가.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됐으면 액션을 하죠. 예약을 하든지 예약을 전화를 하거나, 하든지 전화를 하거나. 그냥 방문하든지 뭐 하죠. 그 단계에서 마찰이 없어야 돼요. 절대 마찰이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번거롭고 막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그 다음에 액션한 다음에 쉐어를 해요. 이러면 리뷰를 쓴다든지 카톡으로 야 여기 진짜 맛있더라 보낸다든지 인스타에 막 여기 이쁘죠 올린다든지 네네. 그런 게 다 공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단계 모델에서 사장님들이 살아남으려면 어쨌든 트리거를 빼고 5단계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계속 통과돼야지 마지막까지. 트리거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트리거도 만든다고요? 책에 제가 넣어놨는데 와, 책을 무조건 사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 할 때 그러면 TSC, VS를 보고 요 단계 넘어갈 때마다 어디서 병복 현상이 생기느냐
어디서 막히느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은 이게 문제니까 여기서 지금 막혀 있구나. 그럼 내가 여기를 우리 사장님과 같이 해결하는 거죠. 이 부분. 고기를 딱 뚫어주면 우리 호스에서 물을 틀면 물이 쪼로로 나와요. 그쵸. 그럼 사람들이 뭘 하냐면 야, 좀 더 세게 틀어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세게 틀어도 졸졸졸 나와요. 그러면 야, 더 틀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혹시 호스에 구멍이 나 있지 않나, 막히지 않았나. 막히지 않나를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나는 어디서 지금 혹이 막혀 있나? 아까 얘기했듯이 광고는 열심히 하는데 매출이 안 올라. 그러면 이제 중간에 C 단계, V 단계, A 단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상위 노출 되어 있고 매출도 잘 나오는데 막상 정산 다 해보면 하면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재방문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TSC VAS고 잘 돌아가도 나중에 정산해 보니 돈이 남는 게 없어. 계속 신규만 땡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신규는 아시겠지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올 때는 똑같은 매출인데 남는 게 없어요. 한 명마다 광고비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된 그렇죠, 돈이. 그렇죠. 이 사람 다시 안 와. 그러면 그게 끝이죠. 근데 다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 사람들 광고비도 안 들어갔지. 첫 방문할 때 뭐 줄 거 안 줘도 되지. 그러면 오롯이 남는 거잖아요. 맞네. 근데 이 단골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스타트업을 했을 때 실리콘밸리에 엄청 유명한 모델이 있었어요. 훅 모델이라고 해서 그게 유튜브, 넷플릭스,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에 다 적용되는 모델이에요. 이제 서비스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사랑받나. 어떤 서비스는 쓰다가 대충 써서 질려서 안 쓰고 어떤 서비스 유튜브 같은 것도 어떻게 그걸 사람들이 계속 진짜 하루에 몇 번이 들어가잖아요. 인스타 이런 데 왜 그런가를 이제 해본 거죠. 가만 생각하니까 그거를 자영업자한테 그대로 적용해도 되더라고요. 훅 모델이라는 게 일단 거기도 트리거로 시작합니다. 유튜브로 예를 들어볼게요. 네. 언제 유튜브를 하느냐? 아우 심심해. 아니면 무슨 채널에서 알림이 왔어. 그때 들어가죠. 트리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액션을 하죠. 액션을 하는데 마찰이 없어야 돼요. 쉬워야 돼요. 유튜브 들어가는데 클릭 한번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가변적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보상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이게 예측할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쇼츠를 넘긴 순간 내가 그 다음 게 예상하지 뭘 못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계속 도파민 나오니까 막 계속 릴스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투자 단계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게 해야 돼요.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좋아요, 저장, 공유. 내가 그리고 뭔가를 하는 거구나. 제일 투자는 뭐냐? 유튜브는 내 알고리즘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이미 투자를 했잖아요. 새로운 데 가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사랑받는 서비스는 그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 가게한테 했을 때 트리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가만히 있다가 배고파. 저희 가서 먹을까? 라는 거를 일단 손님은 일단 기존 고객만 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재방문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서비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단순히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비스 단계도 설계를 하느냐? 첫째. 또는 아까 이제 알림이 온다 그랬잖아요. 플레이스도 마케팅 메시지나 알림을 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런 트리거를 가지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액션 단계잖아요. 액션이 번거로 만나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조건을 다는 게 있어요. 이거 해야지. 리뷰 뭘 작성 시 주고, 뭘 주니. 뭘 써야 근데 되고. 이거요. 가게 와서 리뷰 작성 시 이거는 괜찮은데 네. 처음부터 네이버 예약을 하고 리뷰를 쓰고 오시면 이거 힘들어. 서비스 드릴게요 이러면 누가 가냐고. 안 해. 심플해야 돼. 오시면 드려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변적 보상이 뭐냐면 맨날 똑같은 건 보내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A라는 빵집이 있고 B라는 빵집이 있으면 둘 다 20개의 종류의 빵을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집은 20개를 매일 팔아요. 근데 한 집은 15개만 팔아요. 그리고 5개는 월화수목금 오늘의 빵으로 팔아요. 내가 오늘 가서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네. 고객이. 빵 먹고 싶다 생각 들 때 거기 또 오늘의 빵 뭐가 있을까? 궁금한 거죠 이제 거기가. 아니 식당도 그래서 우리가 계절 메뉴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변적 보상이네요. 맞아요. 뭐 지금 어디 가면 냉이 된장찌개, 냉이 비빔밥 뭐 이런 거 주는 것도 있고 또 겨울에 가면 뭐 굴 같은 거 파는 데도 있고 그렇죠. 이게 다 가변적 보상이네. 그다음 이제 단계가 투자 단계. 투자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알림을 받게 한다든지 리뷰를 쓰게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가 투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대한 애정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단골이 되는 거고. 그게 심리가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고객의 심리를 이용해서. 왜냐면 고객 심리는 10년 전에 그 고객이나 지금의 그 고객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인간이니까. 그러면 계속 변하는 그리고 따라가지도 못할 뭐 로직이니 뭐니 있는 거 연구하지 말고 진짜 내 가게 매출을 올려주고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고객을 먼저 공부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맞서 넷플릭스를 다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직도 따라가고 광고도 좀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순서가 잘못됐다. 지금 저희가 은성원 코치님, 은성원 대표님하고 플레이스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인사이트와 통찰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7년간 900건이 넘는 컨설팅을 통해서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TSC, VAS부터 시작해서 후크 모델 뭐 여러 가지를 좀 적용한 사례들이 있을 거잖아요. 쉬운 예를 좀 들어드린다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 전환 단계가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재방문 훅
모델은 아예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이 우선이 일단 손님 와야 뭐 재원분이 이루어지는 그쵸, 그쵸, 순서가. 그쵸. 그럼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수역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를 동네가 방배동이에요. 그러면 이수역 건너편이 사당이에요. 그러면 사당을 검색하는 사람은 그 사당역 근처라든지 사당동 이쪽을 검색하는 거지 이수역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다른 거지. 목적이 다른 거죠. 근데 내가 행정구역이 방배동이니까 방배동 카페, 사당이 크니까 사당 카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보통 사장님들은 그게 더 좋은 키워드인 줄 그렇죠. 알고. 그러면 우리 사람이 뭐랄 게 뭐냐?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이수역 카페를 노려야지. 이제 한 번에 다 잡으려고 하니까 이도저도 안 잡히는 거죠. 이분이 인스타도 열심히 하시고 진짜 가게도 너무 예뻐요. 이수역 근처에 테라스가 있는 유일한 가게일 거예요. 네네네. 주차장도 있어. 진짜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79인 거야. 이수역 카페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좋은 카페가 사람들한테 지금 눈에 안 띄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의 장점이 테라스니까 일단 테라스를 강조하고. 아니 근데 테라스나 풍경 좋은 카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검색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그런 키워드를 일단 잡아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하기 전이다. 그러면 그런 걸 검색해보고 하는 게 맞을 수 있죠. 근데 이미 했잖아요. 이미 테라스가 있잖아요.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아 그럼 그 일단 활용이라도 해야 그래, 되는구나. 활용해야죠. 이게 또 우리 차별하잖아요. 그게 뭐 10명이 검색하든 50명이 검색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상관없다. 네. 중요한 건 여기에 테라스가 있는 카페라는 컨셉을 먼저 고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린 테라스가 있어. 그러면 날씨 좋은 날 커피 한잔 하려면 제일 먼저 어디가 떠오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먼저 테라스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보든지 알 수 있게 사진부터 다 바꾸고 상세 설명부터 불의 첫 화면에서 이분 또 릴스를 잘 하시는데 여기도 활용해서 그런 영상을 여기 올리든지 그렇게 해서 플레이스를 이제 점점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여기 테라스가 있어. 일단 알 수 있게끔 하고 거기다가 이제 리뷰가 쌓여야 되잖아요. 리뷰가 너무 없더라고요. 리뷰가 없으니까 일단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검증 단계에서 리뷰가 없으면 안 가게 되잖아요. 그렇지. 시스템 2인데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고객들이 그러면 시스템 2를 했을 때 리뷰를 보고 여기 무조건 가겠다 이 생각이 들게끔 하려면 일단 최근 리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 리뷰를 만들어야 되니까 리뷰 이벤트를 해보자. 제일 효과 좋은 게 뽑기 이벤트다. 그래가지고 뽑기 이벤트 했는데 단기간에 리뷰가 400개인가? 뽑기를 하려면 리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뽑기에서 당첨되면 리뷰를 쓰는 거예요? 리뷰를 쓰면 뽑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진입장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재밌어요. 아 재밌어 하니까 또 쓰는구나. 재밌어요 하는 거예요. 상품도 좋고 하면 상품 일단 1등 상품이 좋아요. 10만 원 자유이용권. 와. 근데 1등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꼴찌가 걸리죠. 근데 그렇다 꽝을 주면 안 되지. 그치. 뭐라도 줘야지. 뭐라 다 줘야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뽑고 리뷰 쓰고 뽑고 하니까 리뷰가 갑자기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리뷰 막 쌓고 있는데 갑자기 한 달인가 그 사이에 40몇 등이 갑자기 쭉 올라가가지고 결국 1등까지 갔어요. 그게 리뷰도 많이 쌓였고 오는 손님들이 리뷰 본다고 체류도 오래 하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이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실제로 고객을 공부하신 거네요. 안 그랬으면 사실 그렇게 실행하지는 못하셨을 텐데 그럼요. 이게 우리나라에 플레이스 관련된 책이 많지도 않고 시장도 작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속된 말로 돈이 안 되는 시장이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쓰신 책 같은 거 보면은 저는 이제 다 네. 봤잖아요. 목차도 보고 안에 내용도 봤는데 와 이렇게 진짜 무슨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어떻게 다 쓰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가 이거를 쓴 이유가 제가 컨설팅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달에 한 5명 그러니까 이상 힘들어요. 뭐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직접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의하신 분들 중에 DM 오시거나 뭐 강의에서 만나면 진짜 꼭 컨설팅 받고 싶다. 근데 지금 내가 여유가 없어서 지금 못 받겠는데 제가 좀 돈을 벌고 여유가 있으면 진짜 꼭 받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책을 쓰면 어떨까? 제 컨설팅이 거의 200만 원까지 하는데 네. 거기에 1% 가격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고객을 분석하고 플레이스를 분석하고 그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의 나의 방법을 알려드리면 우리 사장님들이 본인의 가게를 스스로 컨설팅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 목적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플레이스에 워낙 또 이게 암모나이트 시조새, 화석, 공룡이시다 보니까 플레이스로 좀 흘러갈 수는 있는데 이게 굳이 플레이스뿐만이 아니고 네.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모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시장이 필요한 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뭐 주는 건 없어요? 내가 이 책을 보기 전에 내 플레이스를 진단해보고 그거 내가 이거 다 해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려면 내가 점수를 알아야겠다. 점수를 알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떻게 수치. 바뀌는지 알 수 있지 와, 않냐. 그래서 좋다. 제가
이 책을 보신 분들한테만 플레이스 점수를 내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오 AI요 또? 네, AI로. 우와 대표님 요즘에 막 코딩까지 하시더니 이건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니고 이거는 신지식인. 그럼 책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책을 구매하시고 책 안에 QR 코드가 있는데 비번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비번은 책 안에 숨겨져 있어요.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아 이거네. 이거 초판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 뭐 딱히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계속 어쨌든 예. 책을 구매하면은 내 플레이스의 수치를 어쨌든 AI로 해볼 수 있는 QR 코드가. 예,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컨설팅 하셨던 사장님이 포차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어제 새벽 4시에 끝났대요. 오늘 아침 저랑 10시에 컨설팅했거든요. 그럼 4시에 만약에 4시에 끝나고 공부를 한다 쳐. 갑자기 뭐 책 보다가 모르는 게 생겼어. 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줍니다. 챗봇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막 이 업종이세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볼 수 있게. 근데 그것도 결국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같이 우리 공부를 해보자. 독자 전용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같이 읽자. 같이 읽고 뭐 챗봇도 써보고 진단도 해보고 그래도 정 모르겠으면 또 물어보면 거기에 또 잘하시고 똑똑하신 분 많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또 지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가르쳐줘도 되거든. 그쵸. 아니 그 자영업 업계에서 모든 걸 다 집어삼키시려고 지금. 아니 뭐 집어삼킬 건 아니고. 아니 그 제가 이제 여쭤본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네. 책을 좀 주십사. 아 책이요? 아 책을 드릴 수 있죠. 한 5권 정도만 주시면. 아 그럼요. 일단 뭐 이 혜택도 한 3가지가 네.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은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 보시고 오늘 본 영상의 어떤 소감이나 또 우리 네. 은코치님 응원하시는 한마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5분 추첨해가지고 네. 은성원 대표님께서 책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니까 사인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아 그럼요. 와 대표님 오늘 제가 짧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를 공부할 게 아니고 손님, 고객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하고 핵심은 TSC VAS. 이건 뭐 플레이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 또 오프라인 가게가 있으면 다 됩니다. 훅 모델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책에 또 나와 있죠. 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만 좀 잘 알아가셔도 사업에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색깔도 좀 이렇게 눈에 잘 띄게 해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눈에 띄어야 그쵸. 이렇게 싹 훑어보니까 트리거.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개라도 보고 한 개라도 고치면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어디 뭐 약간 눈에 안 띄게 해놓으면 그냥 세련되기만 하고 눈에 안 띄면 그냥 이게 지나가다가 아예 묻혀버릴 수 맞아요.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그런 실수했는데 저도 최근에 낸 책 엄청 보셨지만 화려하더라고요. 엄청 화려하게 냈잖아요. 저는 그게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눈에 딱 띄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런 있어서. 생각까지 하셨구나. 네, 그래서 좀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또 주변에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보시고 스스로 셀프 컨설팅 해보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옆에 있는 가게, 친한 가게도 또 도와주시고. 읽어보고 또 좀 해주시고 네. 그러면 다들 조금씩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이 많은 자영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책이 뭐 한 5세, 6세 아유, 그랬으면 좋겠죠. 7세까지 가시면 또 한번 나오셔서 아유, 좀 그럼요. 개정판 같은 것도 쓰셔야 되니까 대표님이 쓰셨는데 책 안에 실리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또 쓰시면서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큰 도움 됐습니다, 대표님.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